안녕하세요. 모질기 토익 RC 강사 홍지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품사 전략을 함께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품사라고 하면은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대명사 같은 그런 기본 품사를 얘기합니다. 동사도 품사에 해당하긴 하는데 우리가 앞 강의에서 동사의 전략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 품사들 중에서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 형용사, 부사에 대한 기본 전략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스텝 1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기본 공식들, 그 중에서도 좀 더 높은 상위 난이도의 문제들, 그런 공식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공식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그 기본 구조, 똑같은 구조가 두 개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일단 첫 번째 거는, 똑같은 구조인데, 명사 앞에 형용사가 있고 빈칸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런 구조가 나온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부사 자리. 그쵸?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 그럼 부사 말고 다른 게 뭐가 들어갈까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는 기본적으로 물론 명사 앞에 혼자서 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형용사가 동시에 명사 앞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뿐만 아니라 형, 구조도 가능하고 뭐 형명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토익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내지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첫 번째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앞에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이겠지만 또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싶을 때는 형용사 앞에 또 다른 형용사가 정답이 되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꾸며주고 꾸며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있고 또 그 앞에 있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가 첫 번째 구조. 앞에 있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혹 나올 수 있는 난이도 높은 이 구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두 개의 형용사가 동시에 하나의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우며 예쁜 뭐 이런 식으로요. 그쵸? 새로우며 뭐 신선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명사가 그러니까 형용사가 연결이 되는 건데 중간에 and가 없더라도 형용사는 여러 개의 품사가 두 개 이상의 품사가 형용사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형용사가 동시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다. 이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자,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게 되죠. 자, 그 뒤에 명사가 누가 있나요? 뭔가 길게 나오고 있는데 maintenance cost라고 하는 복합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명사 두 개가 같이 겹쳐 있는 건데요. 복합 명사라고 하는 종류죠. 자, 그러니까 명사 앞자리가 무조건 형용사는 아닌 거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명사와 명사가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같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명사 두 개 내용가 아니라 하나의 명사로 취급되는 복합 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한 덩어리 명사라고 보시는 거예요. 복합 명사는. 자, 명사 있고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쵸? 형용사가 나와 있고 빈칸이 생겼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부사일까? 아니면은 형용사일까? 고민하시게 될 텐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난이도가 기본 공식 같은 경우는 척 보고 딱 하고 찍는 척딱 문제가 있는데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석을 하거나 내용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종합적으로 연간을 이런 게 아니라 총 연간 그 유지 비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보신 부사보다는 형용사가 좀 말이 더 맞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형형 구조일지 아니면 부형명 구조일지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조금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부사로만 그냥 바로 찍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식은요, 명사와 관련된 공식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두 개 중에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for attention인지 for attendance인지 어떻게 알아요? 둘 다 명사인데, 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답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으시다면, 토익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시고, 영어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답이 뭐가 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여기서 정답은 attention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문백을 다 안 보여주고 어떻게 attention인지 알아요? attendance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빈칸 앞에 관사가 없으면 불가산 명사나 가산 명사의 복수 형태가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영어의 기본 원칙이죠. 자, 가산 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한정사에 해당하는 거 관사를 포함한 한정사들이 오거나 아니면 그 가산 명사 뒤에 복수 형태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뭔가 있거나 아니면 뒤에 뭐가 달려 있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가산 명사는 제대로 써져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불가산 명사 같은 경우는 관사 없이 쓸 수 있고요. 관사를 쓸 경우에는 부정관사인 어나 어는 쓸 수가 없죠. 그렇죠?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 쓸 수 있는데 그것도 꼭 쓰는 것이 아니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치사 뒷자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명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거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for하고 빈칸 사이에 관사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관사가 필요 없는 그 명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종류가 불가산 명사 혹은 가산 명사의 복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사가 필요 없는 종류는 다시 한번요. 불가산 명사와 복수 명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그러니까 명사 문제 같은 경우도요. 우리 그 앞에서 강의에서 제가 동사 어휘 문제 말씀드렸었죠. 자, 동사 어휘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해석하거나 그렇게 해서 답을 골라내시면 조금 위험하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사의 구조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명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사 문제에서 보기가 명사가 하나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를 푸셨을 때 무조건 해석으로 이게 말이 될 거야, 저게 말이 될 거야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관사라고 하는 중요한 힌트를 꼭 보세요. 그래서 관사가 있냐 없냐, 어떤 식의 관사가 나냐에 따라서 이제 정답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정관사 더는 참고로요. 정관사 더는 모든 명사 앞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가산 단수, 가산 복수, 불가산 모든 형태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정관사 더는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지만 지금처럼 관사가 없거나 아니면 부정관사 어나 언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나 언이 나오면 단수, 그쵸? 가산 단수. 그 다음에 관사가 없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가산이나 복수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해석하지 않고 내용을 좀 보면서 해석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관사를 가지고서 명사 문제를 판단하실 때, 자, 관사가 없다라면 누가 정답이 된다고요? 네,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불가산 명사랑 복수 명사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가산 명사는 단수형을 쓸 때 반드시 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사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런 종류 다 얘기하는 거고요. 불가산 명사는 관사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들어가는 경우는 정관사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사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지금 문장 맨 앞에 빈칸이 생겼습니다. 자, 문장 맨 앞에 있는 빈칸은 거의 대부분이 주어 역할을 하는 애가 정답이 되죠. 자, 그래서 빈칸 자리가 주어 자리일 것이다. 그럼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 역할하는 것들이 보기에 있는지 살피셔야 되는데 지금 3가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전미사들이 자, EE로 끝나는 게 있고요. ANT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자, EE로 끝나고 ANT로 끝나는 것들은 사람 명사에 대한 전미사죠. 그것 말고도 ER로 끝나는 것도 있고 OR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쵸? EANT,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인데요. 사람이나 아니면 그것을, 그 일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뭐 기계나 회사도 이렇게 ER이나 뭐 이런 걸 붙일 수가 있긴 한데, 자, 아무튼 중요한 건 E나 ANT로 끝나는 단어들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람 1명, 2명, 3명, 4명 셀 수 있잖아요. 그쵸? 가산 명사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 가산 명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앞에 관사가 있거나 아니면 복수 형태이거나 그런 형태를 갖춰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빈칸 앞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보기에 있는 B번하고 D번도 단수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가자일까, 안내자일까, 참석일까를 가지고서 해석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일단은 관사를 보고 답을 쳐내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쳐내봤더니 하나만 딱 남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사가 필요한 B번이랑 D번은 제거가 되니까 정답은 C번이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관사를, 그러니까 명사 문제 풀 때 관사는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는요, 비교급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larger, largest, 그 다음에 large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교급, 그쵸? 비교급 맞는데요. 자, 지금 제가 노랑 밑줄 큰 이 아이들의 품사가 무엇인가요? 비교급인데요, 최상급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거는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larger, largest, large는 셋 다 형용사입니다. 그쵸? 예, 형용사를 이제 비교급으로 만들고 최상급으로 만들고 원급 비교로 만든 건데,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자, 비교급도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급을 꾸미거나 최상급을 꾸미는 거는 누구일까요? 그것도 다른 어떤 품사겠죠. 그쵸? 자, 품사들 중에서도 부사가 최상급도 꾸미고 비교급도 꾸미고 원급 비교도 꾸미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사가 들어가냐? 아무 부사나 뭐 ly 붙는 거 다 붙이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비교급 꾸미는 부사, 최상급 꾸미는 부사, 원급 비교 꾸미는 부사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급 꾸미는 부사들 종류가 much, even, still, far, by far, a lot 등이 나와서 훨씬이란 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larger than 하게 되면 뭐뭐보다 크다가 되는데 much larger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죠. 예, 훨씬 더 큽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상급 같은 경우도 이럴 때 주의하실 것, 최상급은요, 더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 빈칸 쳐져 있죠? 요 빈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by far the larges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단연코 가장 큽니다. 이런 식으로, 최상급을 강조하는 의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급 비교를 꾸밀 때도 nearly나 almost, just as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뭐, just로 들어가야겠죠? just로 들어가서 just as large a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만큼 또 그만큼 크다, 거의 그만큼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런 종류들 원급 비교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nearly, almost, just 같은 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들어가게 되면 예, 부사들을 그러니까 아무 부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비교급, 최상급을 꾸미는 부사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류들 중에서 알맞은 것들을 고르거나 아니면 빈칸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quite 뒤에 뭐 쓸까요? 아니면은 much 뒤에 어떤 형태가 올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much 뒤에는 무슨 형태가 나올까요? 네, ER부터는 비교급이 나올 것이고요. by far 뒤에는요? 예, 최상급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비교급 최상급의 기본 원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예, 이런 비교급 최상급을 꾸며주는 부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주어가 나와 있고요. 예, 텍스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has skyrockett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 뒤에 higher than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나왔는데요. 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여기서 higher는 품사가 이 비교급이잖아요. 비교급인데 higher의 품사가 뭐였을까요? 네, 형용사였을까요? 형용사인가요? 아니죠. 여기서는요, higher가 부사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여쭤보고 싶었어요. high라고 하는 품사는요, high는 높은이란 뜻도 있고요, 높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높게 올라갔다라는 건데, 높게 치솟았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higher라고 하는 부사인 비교급 얘를 꾸밀 수 있는 애가 누구냐는 거죠. 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없는 거겠죠. than 나왔으니까 more라고 하는 것이 가장 초보자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이신데요. 자, 그냥 more가 나왔으니까 나도 모르게 than을 찍으시면 안 되는 것이 more 다음에 er이 붙게 되면 뭔가 이중으로 중복되는 거죠. 자, 비교급은 more가 붙거나 아니면 er이 붙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어야지 둘 다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more higher라는 표현은 없는 표현이니까 예, 답으로 성급하게 than 보이니까 more라고 찍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럼 나머지 중에서 비교급을 꾸밀 수 있는 그 부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외워보셨나요? 아까 아주 짧게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외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비교급을 꾸미는 부사의 종류가 뭐뭐 있었죠? much, even, still, far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a lot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여기 보기 중에서 있었나요? 예, 바로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나왔던 much. 그렇죠? 그래서 much higher than이니까 뭐뭐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렇죠? 거주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급을 꾸미는 부사를 물어보는 문제를 같이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대명사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anyone하고 does가 나왔는데요. anyone who하고 does who. 그래서 who 앞에
뒤에 anyone이 들어갈까요? does가 들어갈까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anyone은 뭐뭐 하는 누구든지, 그 다음에 those who도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anyone이 정답이 되고 does가 정답이 되는 거. 둘 다 대명사인데 어느 경우에 이걸 답이 되게 고를 수 있을까라는 건데, 자, 의외로 단순하죠. anyone은 자, 뭐뭐 하는 누구든지란 뜻을 갖고 있는 단수 대명사고요. does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되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단복수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anyone who는 자, 그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서 단수 동사가 나오겠죠. 단수 대명사니까요. 자, 그리고 those 같은 경우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서 복수 동사가 나오겠죠. those 자체가 복수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은 뭐뭐 하는 누구든지나 아니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하게 해석이 되고 비슷한 문맥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은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요. 구조를 먼저 가지고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해석을 하시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먼저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단복수를 가지고서 보기 중에서 답이 되는 거, 안 되는 걸 지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who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대명사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anyone who라든지 those who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another who라든지 each who라는 표현은 잘 어색해서 쓰지 않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관계대명사 후에 선행사로 쓰는 대명사 종류는 보통은 anyone who나 those who 같은 이런 부정대명사나 지시대명사 does는 가능한데 지시대명사 중에서도 these나 this 뭐 이런 표현들은 선행사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I, my, me 이런 것들도 선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anyone하고 those하고 뭐뭐 하는 사람들인지 뭐뭐 하는 것들인지 잘 모르겠네. 어떻게 하지? 자, 일단 두 개의 힌트가 있었는데요. 자,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빈칸 자리고요. 그리고 이 문장 전체 동사가 need to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지금 who부터 college까지가 앞에 있는 빈칸하고 관련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부분인데, 자, 여기서 지금 동사가 are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need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복수인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C번이 됐겠고요. 여기서는 뭐뭐 하는 사람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대학에 학생이 되고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필요한 서류들을 연말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입니다. 비교급인데요. 자, 이번에 비교급 공식은요, 정관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셔야 되는 그런 공식인데요. 자, 더 larger냐, 더 largest냐라는 문제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더 larger가 어딨어요? 더 largest지라고 하시면 이제 토익의 이제 기본 공식만 알고 계시는 건데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이 비교급에도 더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급 앞에 더가 붙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을 보시면 다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large가 들어갈지 larger가 들어갈지 하나씩 골라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힌트가 있어요. 어떻게 알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쵸? 자, 첫 번째 거는 더가 나와 있고 그 뒤에 in the city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in the city가 뭐요? 시에서 뭐가 생긴 거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자, 이 시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in이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in 어디요? in the city, 뭐 in 서울, 아니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뭐뭐이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런 식으로 in the world, in the city, 뭐 in 서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역 범위가 나오게 되면 이럴 때는 최상급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단형표 최고다 이럴 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힌트가 두 번째 예문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자, 더가 붙어 있으면서 뒤에 of the two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of the two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이죠? 둘 중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럴 때 뭐가 들어가지? 자, 이럴 때는 비교급이 들어갑니다. 자, of the two 하게 되면 둘 중에서인데 이거랑 비교급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비교급이랑 최상급 배우실 때 기본 원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최상급은요. 그러니까 네가 제일 예뻐 이렇게 한다면 그냥 그래 너 제일 예뻐 이게 아니라 자, 정확하게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제일 예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자, 바둑이하고 토끼하고 뛰었어요.
바둑이가 제일 잘 뛰어 라고 말할 수 없죠. 그쵸? 바둑이와 토끼가 뛰어가는데 바둑이가 더 잘 뛰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비교하는 대상이 2개 있을 때는 비교급을 쓰는 거고요. 3개 넘어가게 되면은 최상급을 쓰는 건데 여기는 딱 한정을 지어놨어요. 2개라고요. 그쵸? 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최상급을 쓰면 어색해지는 거죠. 철수하고 영희하고 시험 봤는데 철수가 제일 똑똑해. 이상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더 2가 나왔으니까 2개의 건물 중에서 이 건물이 좀 더 큽니다라는 비교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of the two 같은 이런 표현이 오게 되면 이럴 때 우리는 비교급 써야 되는구나. 더가 나왔지만 최상급 쓰는 거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문도 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표현이 그쵸? 자, 뭐가 나와 있나요? 네, 뒤에 the more라고 하는 비교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비교급, 비교급 구문으로 해서 더가 나왔으니까 최상급 써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뒤에 the more라고 하는 또 다른 비교급이 보인다면 자, 이럴 때는 정답이 거기에 맞춰서 the larger라고 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뭔가요? 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은 점점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비교급.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쵸? 더가 나오면 최상급이 답이에요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최상급 말고 비교급에도 더가 붙을 수 있다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비교급에 더를 붙이는 경우는 일단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 점점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해진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of the two. 근데 딱 of the two라고 딱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A 후보자는 어떻고 B 후보자는 어떤데 결론적으로 A 후보자는 더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2가 나오게 되면 비교급을 쓰는, 더가 붙는 비교급을 쓴다라고 알아두시는데 항상 이 표현을 아닐 수 있다는 거, 2개라는 개념이 그 문장 안에 녹아있을 수도 있다는 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는요, 더 빈칸이 나와 있어요. 그쵸? 자, 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럴 경우 보통은 the most가 붙어서, 그쵸? 여기서는 그 최상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문장 시작에 보시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of the two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명의 지원자 중에서, 2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선거에 출마한 거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두 후보자들 중에서 미스터 B라고 하는 사람이 더 뭐뭐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of the two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ore가 정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부사들 중에서요. 이제 2번 공식은 부사 공식인데요. 부사들 중에서 정도를 얘기하는 부사들 같은 경우 헷갈리는 경우들이 비슷비슷한 뜻들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very하고 to도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매우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very는 그리고 to는 너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약간 to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죠. 부사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t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 거예요. to가 부사니까 이 부사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너무 하긴 뭐뭐하다, 뭐뭐하긴 너무 뭐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는 그 뒤에 to 부정사를 넣어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투 구문 뭐 이렇게 외우신 적 있으시죠? 너무 뭐뭐하기에는 너무 뭐뭐한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알아두실 것이 자, 이 구문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to 다음에 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온다. very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온다? 아니죠. 그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절이 나올 수 있는 구문을 만들어주는 부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to나 very가 이런 구문을 만든다는 것을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뜻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so가 들어가나 뭐 to가 들어가나 너무 그런 거나 매우 그런 거나 뭐 very가 들어가나 무슨 상관인가 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to가 들어가는 거는 뒤에 보통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고요. 대절을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to도 마찬가지고 very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 일단은 토익에서는 to하고 very 뜻이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토익 문제를 낼 때에는 뭐 뉘앙스 차이나 아니면 그 문맥상 맞는 2개의 미묘한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의 구조를 알아두시는 것이 훨씬 더 문제 푸실 때는 더 유용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so하고 such가 나왔습니다. so하고 such는요, 사실은 such는 부사가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왜 so하고 such를 비교했냐면은, so하고 such는 어떤 구문에서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똑같이 대절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so that 구문도 있고, such that 구문도 있어요. 둘 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자, 두 개가 둘 다 빈칸 대시 나왔죠. 그쵸? 자, 빈칸 대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어떻게 알아볼까요? 네모 크기에 길이 차이로 알고 계신다고요, 지금? 네. 작은 건 소, 긴 건 서치? 예, 벌써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가요? 자, 맞습니다. 일단 맞는데, 자, 보시면, 어떤 걸 확인하시는 건가 하면요. 빈칸과 대 사이에 있는 품사를 보시는 거예요. 자, 빈칸과 대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빈칸 자리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요 페이지 얘기할 때 무슨 말씀 드렸었죠? so하고 such가 해석은 동일한데요. such는 형용사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so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측하셨던 대로 so가 정답이 됩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such가 정답이 됩니다. such 같은 경우는 형용사이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사와 명사가 그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감탄문 중에 such a beautiful day 이런 식으로 such a beautiful da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절 구문이 나오게 되면 이럴 때도 너무 뭐뭐해서 뭐뭐이다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답을 어떻게 고르나요? 토익 시험장 가서 보면은 긴 거가 정답일 땐 빈칸이 크고 작은 거 정답일 때는 짧은 거 정답일 땐 빈칸이 작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맞추셨겠지만 시험장 가서는 똑같은 크기의 네모가 나오기 때문에 자, 뭘 보셔야 된다고요? 자, 빈칸 대절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so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빈칸 대절 사이에 명사가 보이면 네, such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있으면 such, 명사가 없으면 so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 such, 대절. 네, such, 명사, 대절. 명사 있으면 such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자, 빈칸 complicated that 나왔습니다. 이거는 동사인데요 라고 하신다면 자, complicated는 분사 종류죠. 복잡한이란 뜻을 갖고 있는 분사고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사의 종류는 ing 붙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ed 형태로 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분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의 공식에 의해서 뭐가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빈칸하고 대절 사이에 네, 형용사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빈칸하고 대절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이럴 때는 예, so 대시 되는 거고 명사가 보이면 such 대시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so 대시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that 이하입니다. 라는 내용이 된 거죠.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스텝 1에 있는 공식들을 다 한 번씩 쭉 봤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요. 이제 생각할 때 있어요. 이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어느 공간에서 어떤 자세로 이제 강의를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신 것들을요. 자, 바른 자세로 다시 한번 예, 책을 펼치시고 암기를 쭉 해주시면서 정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순간 책 덮고 바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예,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제가 암기 부탁드렸던 부분들 있죠?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정리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스텝 2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